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한자 TV에서 아주 특별한 영상 강좌를 시작합니다. 예, 영상 강좌의 제목은 상징 원류라고 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뭐 감정이나 행동이나 사유 체계를 어떤 도안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조형물 등에 표시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부호들을 말합니다. 서양에도 물론 상징이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 상징입니다. 그 상징 가운데 상서로운 것, 길상적인 것, 경사스러운 것, 뭐 하늘의 징조와 같은 특별한 그런 것들을 상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콘텐츠로 올릴 이제 예정인데 그 첫 번째가 도대체 상서란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상서라는 한자를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상은 양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이 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떠한 그 동물로서의 양이라든지 어떤 물체로서 기물로서의 옥 같은 것이 주로 상서로운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서의 개념이나 종류를 설명하고 이 상서에 대한 종합 백과사전이라 부르는 송서 부서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서 하면 상서는 말 그대로 좋은 징조입니다. 자, 이 상서와 같은 비슷한 개념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징조 또는 서응, 뭐 부서, 길상, 복서, 길경 이렇게 다양한 한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상서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상서는 길상의 징조를 뜻한다. 하늘의 뜻인 천명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식이다. 특히 제왕의 행위, 정책, 도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는 징벌, 경고의 표시로 이렇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왕은 그 징조를 예측하고 해석을 통해서 통치를 구현한다. 그래서 상서를 아주 중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자, 동아시아에서 상서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은 송서, 부서지입니다. 그리고 이 위서는 삼국의 그 총나라, 오나라 위가 아니라 남북조의 북위를 말합니다. 북위에는 그 위서는 영징지라고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서웅도인데 시대별로 쭉 서웅도가 있지만 이 송나라 때 만들어진 중흥, 서홍도 이런 것들이 서홍도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서 도대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상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뭐 하늘에서 기린이 내려오고 뭐 봉황이 날라오면 금방 보겠지만 그것은 뭐 상상의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예측하거나 해서 그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상서가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나타날 때는 이제 여러 곳에 그런 걸 표시를 하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조각 같은 독립된 서수로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이로에 가면 이렇게 기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수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기린이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서 뭐 도자기 같은데 이렇게 용 같은 게 그려져 있다는 거 회화죠. 그다음에 임금이 행차하거나 뭐 전쟁에 나갈 때 깃발에 이런 그 기린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건축의 담장 이렇게 보면 코끼리 또는 에, 관리들의 의복의 흉배에도 이런 상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러한 그 건축물 같은 앞에 또는 내부에 하나의 어떤 그 시설로서 이렇게 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로 위에
이런 사자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이런 것들도 상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이렇게 전각의 지붕 같은데 이것은 이제 첨상구수 가운데 보통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서유기의 인물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는 이제 궁궐의 층계 이것은 덕수궁 중화전에 있는 답도에 있는 상서 두 마리 용이 있죠. 이룡 희주라고 부릅니다.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승천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은 이제 덕수궁의 정관원에 있는 건축 기둥에 이렇게 꽃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병이라는 게 평화를 상징하는 거, 화평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박쥐, 이렇게 이건 오복을 뜻하는 거니까. 자, 이래서 이런 건축 기둥 같은 데서 우리는 상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신당서 백관지에 보면 상서를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를 더해서 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보통 상서를 이렇게 그 상서의 어떤 징조의 등급이라든지 징조의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제일 중요한 상서는 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대서, 그다음에 이제 상중하에서 상서, 중서, 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데 하서는 주로 이제 풀과 같은 종류들, 그리고 중서는 주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어떤 새, 그리고 상서는 짐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서는 이렇게 하늘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주로 천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는 보통 우리가 사령 또는 오령이라고 부르는 기린, 봉황.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상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서의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거 가서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천명과 관련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상서의 최고 등급은 하도낙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성군이 나타날 때 요임금이나 순임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성군이 나타날 때 황하에서 용마에 이렇게 어떤 부호가 그려진 이걸 하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낙수에 거북이의 등에 이런 부호가 있다 그래서 하도 낙서에서 동아시아의 역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 가서 중에도 최고. 그다음에 오령이라고 있습니다. 기린, 봉황, 용, 거북, 백호. 그래서 요 5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궁궐 같은 데도 이렇게 담장에도 있지만 그림으로도 회화로 하고 병풍으로도 이렇게 나서 천명을 상징하고 이걸 통해서 왕권의 정통성을 표현할 때 주로 이러한 가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이 대서입니다. 가서 다음이죠. 이제 주로 이제 태평성대를 주로 상징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아주 기이하면서도 아주 특이한 형태의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특별한 모양을 한다든가 아주 밝은 모습을 한다든가 이것을 경운 또는 서운이라고 합니다. 여러 실록 같은데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임금이 즉위하거나 새 임금이 나타날 때 또는 이렇게 반정을 해서 그 혁명이 성공했을 때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의 정통성이 하늘에서 감흥을 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또는 땅에서 아주 달고 맛있는 샘물이 솟는다. 이걸 예천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의 맛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단맛이 나는 아름다운 이 빗물을 감로수라고 하죠. 원래는 불교에서 서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지옥에 빠진 중생을 건질 때 이렇게 내려주는 빗물이 감로수인데 하여튼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감로수가 내렸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이렇게 목화토금수 5개 하늘의 별자리 5개가 어느 특정 지점에 일렬로 이렇게 이었다. 그것을 오성연주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대서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등급 가운데 상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군, 태평성대나 성군을 이 나타날 때 이제 이런 이제 징조들이 드러나는데 주로 이제 흰 사슴, 백록이라 하죠. 우리 제주도 한라산에 백록담에도 가끔 백록이 나타나면 임금이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또는 백랑, 흰 늑대 또는 붉은 토끼, 적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상서인데 역사상의 상서는 28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상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중서입니다. 어진 임금, 현군이 등장하거나 현군이 통치할 때 주로 이런 형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적 경사라든지 또는 왕자나 공주들이 탄생했을 때 이러한 상서들이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종인데 푸른 새, 창조라고 합니다. 또는 흰 꿩, 백치 또는 흰 제비, 실제 흰 제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다음이 하소입니다. 하소는 주로 이제 기와 이초 또는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식물과 관련된 12종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왕주실록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가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화라는 거냐면 벼에 그 알갱이가 아주 크거나 또는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임금에게 주로 바칠 때 임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 통치 뭐 20년 되다든가 40년 되면 이런 가화가 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올리죠. 또는 시골에서 민화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이것은 아마 풍년을 기원하거나 또는 풍년이 들어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로 그리는 그림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서로 붙는 거 연리지라고도 부르죠. 연지, 연지.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연지라든지 또는 영지, 아주 그냥 버섯이 아주 특별하게 막 한 줄기에서 세 개가 난다든가 규모가 큰다든가 이걸 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시간이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이제 동중서에 천인 감흥론에서 이게 이제 일상화 되는데 한나라 때가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 잡서라고 하는데 잡서라는 건 잡이라는 게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상징들이 후대에 가면 이렇게 증가가 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붉은 물고기, 저거라고 또는 흰 물고기. 갑자기 뭐 이렇게 한강에 흰 물고기가 나타나는 거죠. 큰 거. 잉어가 하얗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걸 임금한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금님이 그것을 연못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백어 또는 이러한 이제 그 향로 같은 거 이런 것을 바치고 이것을 이제 궁중에 이런데 또는 임금의 편전 같은 데 이렇게 놓겠죠. 이걸 신정 아주 신령스러운 세발 달린 솥 또는 이제 이런 산호 이런 것들이 상서의 기타 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서라고 합니다. 어, 이제 지금 이제 상징 원리로 통해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궁궐이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해서 그런 상서로운 이 징조라든지 상서로운 기물들을 보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상서의 이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조 3년에 경산부사 이왕이 합인년에서 이상한 풀을 얻었는데 빛깔이 붉고 가지가 셋이며 몸은 버섯과 같으므로 상서라 하여 이것을 보내죠. 그랬더니 남은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왕제한 일어날 때 죽임을 당했던 그 나문입니다. 정도전의 문인이었던 정도전과 같은 당뇨죠, 당권. 그 나문이 영지라고 해서 임금에게 바치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태조 3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세종 1년 기해년에 천화 아주 신비로운 꽃을 천화라고 합니다. 천화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냈죠. 그래서 상서로움을 드디어 왜 세종임금이 등장을 했으니까 드리웠고 그냥 하늘에 둥근
불빛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하늘에 이렇게 쭉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주 맛이 단 감로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 예천이 등용 솟아올랐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성군이 될 자질이 있다. 이것을 아마 징조로서 이렇게 기록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라든지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천명과 정통성을 이 상서로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임금이 바뀌거나 할 때 이런 상서로운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궁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궁궐답사라든지 이런 때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 궁궐의 답도에 있는 뭐 명엽이라는 거 이렇게 풀처럼 생긴 거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는데 15개의 잎이 첫날부터 15개까지 보름까지 이렇게 솟아났다가 보름 위에는 하나씩 떨어진다. 그래서 15개가 떨어지죠. 아주 신비로운 그런 풀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궁궐답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징 원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송서 부서지입니다. 송서 부서지는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송서 부서지도 다른 회차수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서지의 상권은 주로 제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상서로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있고 중편과 하편은 이제 그런 상서로운 기물이라든지 서수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서수 가운데 첫 번째가 기린입니다. 그래서 기린부터 앞쪽은 안 하고 원문을 그대로 올리고 원문을 해석하고 주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상서로운 서수가 기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우정국에서 중앙우체국에서 이런 궁궐의 신비로운 동물들이라서 우표를 발행했고 그 우표 가운데 이렇게 기린, 경회루에 기린이 있거든요. 이 기린을 이렇게 우표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회를 가면 기린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송서 부서지 중편의 이제 서수의 여러 종류별을 하나씩 해서 원문과 해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이 한자 TV를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1강 상설한 무엇인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